2장의 13번째 주제인 화 안 내는 마음 시스템 만들기, 이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세히 보면 외부 세계는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외부 세계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외부 세계가 있으면 우리 머릿속에는 외부 세계와 관련된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머릿속에 든 생각입니다. 외부의 상황, 사건 때문에 화가 났다고 생각하지만 가만히 분석해 보면 외부 상황이 있고 거기에 대한 나의 판단이나 반응이 있고 그 결과로 화가 나는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에서 외부 사건이 없으면 시작이 안 되고 내가 화를 유발하지 않는 판단이나 반응을 하면 화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부 상황은 우리가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외부 세계의 외부 사건에 대한 판단과 반응을 바꾸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없고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볼 수 있도록 하는 훈련으로 화 안 내는 마음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네. 심리학이나 정신의학에서 분노를 인간의 고유한 감정 중에 하나고 또 자연스럽게 보니까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는 문제로 보지 않죠. 또 오히려 이제 분노가 생존에 기여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진화의 결과물로도 보고요. 그래서 요즘은 아닌데 제가 이제 90년도에 이렇게 처음 이렇게 심리치료 들어올 때는 보면은 치료하다가 그 방망이로 의자에 사람 앉아있다고 생각하고 막 두드려 패는 것을 막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이제 제가 느낀 게 그게 도움이 되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거 하고 나서 더 안 좋은 거예요. 힘들어하고. 그래서 그때도 이제 화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게 필요한 사람도 있고 또 아닌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꼭 내담자분 아니어도 저희 일상에서 보면 화를 내고 나면 그렇게 찝찝해하고 괴로워하고 그 화내게 한 사람에 대한 그 생각보다도 화냈다는 사실 때문에 밤잠을 못 이루잖아요. 그래서 이게 진화적으로 적응의 산물이다, 필요하다, 우리 보호기제라는 게 있고 또 한편으로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안 되고 이런 이제 거 봤을 때 이 불교 정신 치료에서 이 화를 좀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불교 정신 치료에서는 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주고 이걸 이제 환히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 화랑은 우리의 고유한 어떤 속성이다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화내니까 그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에도 어떤 기능이 있다 그런 말도 할 수 있는데 설사 어떤 기능을 하더라도 화를 한번 내면 그것의 영향은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 정신치료적인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는 이 화라는 것은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화가 뭐 따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화는 우리가 대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 화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지혜가 많은, 뭐 완벽한 지혜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은 그냥 평생 화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것을 이제 잘 보면 그 화 앞선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 귀, 코, 혀, 몸, 통상적인 정신으로 그 대상을 볼 때 이제 지혜로운 주의로서 보게 되면 화는 없어져요. 근데 어리석은 주의로 보게 되면 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화란 건 이제 잘 보면은 뭔가 안 좋게 보는 게 화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안 좋게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는 게 화예요. 꼭 우리가 이제 화를 막 어떤 사람은 뭐 욕을 하고 인상을 쓰고 하는 걸 화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화는 넓은 의미에서는 다 어떤 현상을 부정하고 싫어하고 안 좋게 보는 게 다 화예요. 그러니까 참는 것도 화예요. 네, 참는 것도. 참는 거는 안 좋은데 지금 나한테 좀 그걸 하면은 더 안 좋으니까 참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참고 있다는 건 안 좋게 본다는 거 아니에요. 화는 스펙트럼이 있다고 보면 돼요.
그냥 안 좋게 보는 것부터 참는 거, 인상 쓰는 거, 뭐 최고의 하는 뭐 남을 죽이는 거겠죠. 그래서 이 화라는 거는 이런 어떤 스펙트럼 속에 있고 우리가 꼭 화를 가져야 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마다 또 화는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화라는 건 또 우리가 잘 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내는 화가 있고 뭐 참든지 인상을 쓰든지 행동을 하든지 하는 그런 화가 있고, 지금은 화가 없더라도 어떤 사람은 뭐 평생 화 안 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순간에는 화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잠재적인 또 화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는 화와 지금 화는 안 내지만 언제든지 거기를 건드리면 화가 날 수 있는 잠재적인 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완전히 내가 화가 없어졌다. 그러면 잠재적인 화까지 없어지면 어떤 것도 그 사람을 화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초기 불교에서는 보면은 인간을 두 종류로 봐요. 하나는 이제 범부로 보고 뭐 평범한 사람이죠. 하나는 성자로 봐요. 성스러운 사람으로,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예류자, 이제 밑에서부터 예류자, 일례자, 불안자, 아란이 있는데 요 불안자부터 화가 없어요. 불안자, 아란은 어떻게 하든 화를 내게 할 수 없어요. 잠재적인 화까지 완전히 없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무슨 방법을 써도 화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좀 특이할 내용이 이 불안자부터 화가 없어지는데 이 불안자에게서 없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각적 욕망이 없어져요. 감각적 욕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눈으로 좋은 걸 보고 싶은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으로 좋은 거를 취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말은 좋은 게 아닌 나쁜 게 오면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그 싫어하는 게 심해지면 화를 낼 수 있잖아요. 감각적 욕망이 없어지니까 싫어하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하고 나는 화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맞지 않고 어떤 정확한 지혜의 기반을 두지 않고 뭔가 바라는 게 있을 때는 화가 끼어들 여지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신분석도 그렇고 요즘 거의 모든 그 심리학이, 불교 정신치료를 뺀 모든 심리학이 그 화내는 거, 억압보다는 화내는 게 낫다. 이렇게 좀 강조를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볼 때는 억압도 화예요. 억압도 하고, 참는 것도 하고, 화내는 것도 화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가 없다면, 정확하게 보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게 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뭔가 싫어하거나, 억압하거나 이런 건 이제 다 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서양의 그 심리학에서는 이제 장점은 있어요. 뭔가 막 참는 것보다는 한번 화내고 난 뒤에 그냥 개운해져서 이제 그런 거 없어지면, 그거는 괜찮아요, 내가 볼 때. 그렇지만 화내는 순간에 일어난 현상은 피할 수 없어요. 참는 화는 좀 줄일 수 있죠. 그렇지만은 그 참는 화를 줄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금 정신분석이나 심리학에서는 야, 너 참지 말고 화내라 하는데, 어쨌든 화를 내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 우리 이 정신이란 건 정신인식 과정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인식을 하는 정신은 뭘 보거나 듣거나 하여튼 그 눈, 귀, 코, 혀, 몸 그 정신으로 뭘 이래 보게 되면 정신인식 과정이 일어나요. 그 정신인식 과정 중에 하나가 속행이에요. 그러니까 속행 외에는 대부분 다 기능만 하는 마음이에요. 이제 속행에서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에 이제 그것이 나타나요. 나타나는데 우리가 한번 화를 내잖아요. 뭐 화를 1초 냈을 수도 있어요. 1분 냈을 수도 있어요. 몇 분 냈을 수도 있어요. 화내는 동안에는 속행에서 그건 해로운 마음이에요. 그래서 속행은 7번 일어나거든요. 그때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그 순간에 그런 정신으로 존재해요. 그 다음에 어쨌든 결과를 가져와요. 그래서 이 정신은 굉장히 빨리 일어났다 사라져요. 그래서 한번 1초에 한 1조 번의 정신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잠깐이라도 화내면은 그것이 어떤 소위 말하는 그 세상적인 의미에서는 순기능이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요거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잘 안다면 굳이 꼭 화가 우리가 가진 어떤 본능이다. 그거는 뭐 없을 수 없다. 이래 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점을 잘 보고
화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한테 손해다. 이게 어떤 의미, 어떤 거든지. 화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잘못 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잘 보면 그냥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좋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좋은 경험을 해서 반응하는, 내가 이런 반응을 하구나 하는 걸 알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저렇게 나에게 화를 유발하는 저런 인간이 있구나. 또, 그 다음에 또 세상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좀 더 나은 좋은 경험이 되게끔 이래 이제 가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좋은 경험이 되지 않고 배우질 못하고 화내면서 자기한테 안 좋은 일만 막 벌어지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볼 때는. 그러니까 너무 우리 사회가 지금 화를 당연시하는, 그것도 심리학이 나는 일조를 한다 봐요. 물론 심리학에도 좋은 기능이 있어요. 있지만은 그 화나는 현상을 불교 정신치료처럼 잘 보지를 못하니까 이제 그런 걸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이제 60, 70년대 어떤 심리 치료나 심리학이 분노에 대해서 좀 왜곡된 어떤 의식을 사람들한테 심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분노를 폭발시키는 것이 좋다. 그렇죠. 근데 사실 다 변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여전히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 이제 자식이 부모한테 엄청나게 좀 부당한 대우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제 막 참다가 막 이래 참으면서 이제 병이 됐을 때 그 아버지한테 막 아버지를 때렸어요. 때리니까 야 잘했다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걔의 참 절박한 심정에서 그렇게 했다는 건 또 발전적인 요소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 뭘 해야지, 잘못 보고 하게 되면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감당해야 돼요. 근데 그 추가적인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분노가 그런데 그 어려서 왜 화를 좀 잘 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를 쉽게 낼 수도 있고 또 내면 오래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거 뭐가 이렇게 기질의 문제일까요? 그게 왜 그런 걸까? 그걸 이제 잘 관찰해 봐야 돼요. 잘 관찰해서 상황이 그렇게 유발시키지도 않았는데, 또는 뭐 유발하는 게 있더라도 미미한데 걔가 지나치게 한다. 그것도 아기 때부터 좀 달라요, 애들이. 어떤 애는 뭐 막 애들이 운다는 걸 뭔가 자기한테 싫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래 이제 호소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거 이제 잘 봐서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게 있고, 그러면 기질적인가 봐야 되고, 또 환경적인 요소도 있을 수 있고, 하여튼 잘 봐야 돼요, 이거를. 근데 이제 제가 본 아이는 뭐 이제 기르던 개가 죽었어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형제가 셋인데 얘는 3일 동안 밥을 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같은 환경에서 컸는데 그럼 이건 기질인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면 기질로 그런 경우는 봐야 할까요? 이제 형제라도 타고난 게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비슷하고 그럴 만한 요소도 없는데, 그렇다면 타고난 거라 봐야죠. 그러면 이제 분노라는 것도 어떤 타고난 요소도 또 영향을 미치는, 많이 있다 봐야죠. 왜냐하면 분노란 게 어찌 보면 그 지혜가 없는 거거든요. 태어날 때 지혜 이 정도는 다 달라요.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뭐 패닉 이런 거 이제 국민들이 많이 아는 용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분노 조절 장애도 생각보다 많이 아는 것 같아요. 특히 청년들이. 그래서 뭐 분조장 뭐 이렇게 줄여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사실 DSM이나 우리가 통용되는 그 체계에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좀 없고, 그런 명칭은 없고, 그냥 뭐 이제 뭐 간헐적 폭발 장애 뭐 이런 명칭만 있는데, 그죠? 그거랑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 생각에 이렇게 진단명은 없지만, 정확하진 않지만 비슷한 유사한 진단이 많고,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뭐라고 좀 복잡한 증상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이,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은 자기도 좀 괴롭지만 사실 자기보다는 주변이 너무 괴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분조장 아니면 간헐적 폭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좀 돕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이제 그 간헐적 폭발 장애, 그게 이제 DSM-3 진단이에요. 그 DSM-3는 좀 객관적이에요. 누구나 관찰해서 있는데 조절이라는 이야기가 들어가면 약간 그거하고 좀 다르니까 아직은 분노 조절 장애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훨씬 와닿죠. 분노 조절 장애. 이제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정도 요즘 그런 사람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예, 많은데 분노 조절 장애가 된 그 병명이라기보다 그런 말이 붙을 수 있을 정도 되면 좀 심각한 경우예요, 사실은. 심각해서 이제 그런 사람이 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약을 좀 쓰기도 해요. 약을. 왜냐하면 지금 사람이 바뀌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당장 지금 가족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족이 엄청 괴롭거든요. 주로 이게 분노 있는 사람의 그 분노의 표출 대상이 가족이에요. 왜냐면 밖에 가서 하면 잡혀가잖아요. 요즘 회사도 뭐, 갑질 뭐 이래가지고 그런 걸 많이 다스리니까 내가 볼 때는 분노 조절 장애의 대상들은 거의 가족이라 보면 돼요. 다른 사람은 하면 법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가족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분노 조절 장애라는 말이 정도 그 이름이 붙으려면 상황에 적절하지 않은 분노예요. 다른 사람은 화 안 낼 수 있는데 이 사람은 화내기 때문에 언제 화가 날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 가족을 보호해야 되고 또 이 사람도 그래 화내고 나면 또 막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약을 좀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이 좀 변화가 올 때까지는 그 약을 쓰는 게 어떻겠나 해가 약에는 이제 1단계, 2단계가 있어요. 일단 1단계는 이제 그냥 좀 마음을 안정시키면 화가 좀 줄어드는 사람도 거의 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요 정도 약에 또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좀 강력하게 또 그런 화를 다스린 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단계, 2단계 보통은 이제 좀 양해를 구해가지고 협조를 얻어서 약을 쓰면서 이제 치료를 이제 하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환자가 오면 요 순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아닌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사람을 이제 다루는데 또는 치료하는데 도움이 되는 걸 좀 이야기하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화라는 거는 정확하게 보지 못한 결과예요. 우리가 지혜가 많아지고 또 잘 관찰해 보면 세상은 자기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어난 현상을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안 좋게 보기 때문에 이게 되게 파괴적이에요. 또 심한 경우는 그냥 저런 놈은 없어져야 된다 해서 막 죽인 사람도 있고 폭력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현상을 없애려 하다 보니까 과도 안마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분노, 폭력은 굉장히 위험하고, 그 다음에 화내는 사람이야, 자기는 화낼 수 있다 생각하지만 화를 한번 당해봐요.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이 9개 잘해줘도 한 번 화나면 그 사람으로부터 도망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 화라는 거는 이 상대방한테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한테도 안 좋아요. 그리고 또 이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도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못 내요, 사실은. 약간 조절이, 약간은 참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필요하면 약을 쓰는데, 내 경우는 이래 이야기를 많이 해요. 이 화란 것은 폭탄하고 똑같아, 폭탄. 폭탄 터지면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걸 명심해라. 누구랑 이야기하는데, 있는데 화가 나면, 당신이 화가 나면 빨리 그 자리를 좀 피해라,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화가 사라지면 돌아온다. 화가 안 사라지면 오지 마라. 뭐 중요한 거라도 뭐 꼭 와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거나 안 그러면 당신이 화났는데 상대가 화가 나면 그때도 좀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를 피해라. 그리고 좀 있다가 다시 가봤는데 이 사람이 화가 없어지면 또 이야기하고 같이 있지만 또 화가 나면 좀 피해라. 일단은 왜냐하면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사람들은 그 회복하기 어려운 화를 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장치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약이라는 장치, 그 다음에 또 요런 거, 그래서 이걸 그 순간에 이게 생각나겠어요. 하지만 이제 이야기는 하는 거예요.
정 안 되면 좀 적어가지고 항상 손에 들고 다녀라. 이제 그러면 할 때 탁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뭐, 그래라. 그 다음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하나는 이제 이런 이야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또 상대방이 좀 화나는 거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요거는 꼭 분노 조절 장애뿐만 아니라 이제 화 전반에 대한 이야기인데, 누가 당신을 화나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 사람의 문제다. 그렇잖아요. 남을 화나게 만든 이 사람의 문제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가 있을 때 당신이 또 요런 것에 대해서 당신한테 손해보는 하면은 그건 당신의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신을 화나게 할 때 이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당신의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해라. 화나는 거는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된다. 그거는 손해다. 그럼 어떻게 화가 안 나게 될 수 있냐? 그럴 때 요 현상을 잘 봐라. 잘 보면 어쨌든 이런 사람이 있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 있는 사실을 그대로 이게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보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가 하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깊이 이해하는 어떤 그런 기회로 삼고 이 사람을 잘 봐서 이 사람한테 어떻게 하는 게 적절한가 요거를 자꾸 찾으려는 마음과 찾을 수 있다면 이 사람 문제로 인해서 당신에게 문제가 안 생긴다, 화가 안 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이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 당신이 굉장히 발전하게 된다. 한 인간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지혜를 기르고 당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건 당신한테 좋은 일이다. 그리고 좀 정확하게 이야기해도 보면 이런 사람이 또 많잖아요. 요 사람 뒤에 한 수만 명 있을 수 있다. 이런 걸 잘 파악하게 되면 이와 유사한 사람한테 빨리 파악할 수 있고 또 이런 사람은 누구나 컨트롤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같이 있기도 힘들고 이런 사람하고 편안히 있으면서 적절하게 잘 살 수 있다면 그것도 당신이 능력이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좋게 본다. 그러면서 하여튼 올바르게 그런 이제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사실 화라는 거는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는 거다. 근데 세상은 정확하게 보면 바란다고 되는 게 눈꽃만 것도 없다. 바라면 나만 손해다. 그래서 세상은 무슨 일인지 일어날 수 있고 그때마다 내가 적절하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는 게 없으면 이제 화가 없어질 수 있다. 뭐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제 그걸 좀 다스리게 하려고 노력하죠. 근데 이제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아닌데 그 화를 많이 내는 것 중에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얘기할 때 화를 되게 많이 내는데 사실은 그게 보면은 걱정을 하는데 화를 내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국 부모들이 당연하죠. 특히. 뭔가 걱정하고 자기 걱정한다는 거는 요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데 안 되니까 또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런 부모하고 오래 있다 보면 어쨌든 부모가 자기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와서 자기의 일부분이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자기도 모르게 부모처럼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자기를 잘 관찰해서 이거는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하는 방식이다. 이제 나는 앞에 사람에게 맡게 하겠다 하면서 그거를 좀 수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경우도 꽤 많아요. 왜냐면 들어오니까 그게 또 내가 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런 부모하고 있다 보면 부모는 너무 세고 나는 약하면은 그 부모하고 비슷해져야 안 힘들어요. 그리고 또 무리 드는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도 그래 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걸 잘 보고 그에 맞게 하고 난 이제 이래 이제 환자가 잘 이해가 되면 이런 이야기예요. 당신이 화날 때 그건 잘못 보고 있는 거다. 잘못 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온다. 그래서 바로 보면 당신한테 좋다. 그 바로 보는 게 모든 것에 적용된다면 당신은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하고 그러죠. 예전보다는 어떤 법적인 제도적인 장치나 사회 문화적으로 이제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해서 안 하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뭐 화를 그냥 적절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은 방법으로 표출하면서 상대방을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직장 같은 데서 윗사람이 지속적으로 아랫사람한테 이제 분노를 폭출하면 이제 아랫사람이 이건 이제 뭐 그 화가
그냥 그거에 내가 싫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병이 없기도 하잖아. 마음의 병.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회에서 뭐 약자, 좀 힘없는 사람들이 그런 거에 이제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이거는 불교정신치료 화내는 시스템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볼 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화 안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이제 있으면 좋죠. 자체에서 있어가지고 이건 나한테 손해 본다. 아까 말한 대로. 그래서 안 하면 좋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어떤 화를 좀 다스릴 수 있게끔 도와주는 시스템도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화내는 게 일어나는 데가 보면은 뭐 회사나 학교나 집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보니까 학교는 이제 학폭 문제 이러면서 많이 그거 이제 없어진 것 같아요. 많이 이제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또 뭐 법이란 거는 다 이상적이지 않으니까 또 문제는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직장 같은 경우도 갑질 뭐 이래가 신고하는 이런 게 이제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둘은 어느 정도는 우리 사회가 좀 컨트롤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화낸 사람을 컨트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문제는 가정이에요. 이 가정이란 거는 그러고 화가 많은 사람도 학교나 직장에서는 지금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눈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화를 잘 안 내요. 그렇지만 가족한테는 화를 내요. 그래서 이 가족이 참 힘들어요. 내 어릴 때 기억에 우리 앞집에 화내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은 이제 술 먹고 화낸데, 그때 그 집 애하고 나하고 나이가 비슷했는데, 쟤 진짜 너무 힘들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뭐, 법이 아무런 힘을 못 쓸 때요. 그래서 이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실 제일 보호해야 되는 건 집에서의 폭력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밖에서는 안 하는데 가족한테는 해요.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제 뭐래 신고를 하면은 이제 오기도 하죠. 오면은 그때 나는 이 경찰이 와서 정말 이 집의 사정을 잘 알고 또 신고한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했겠나 하면서 그때 적어도 내가 요렇게 하니까 경찰이 오구나. 그 다음에 경찰의 어떤 태도를 보고 요 화낸 사람이 이건 내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느낄 수 있게 하는 좋은 기회라 봐요. 자기 집이라 좀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 이거 뭐 가족 문제 화낼 수 있죠. 이러면서 가버린 사람도 있다고. 난 그런 거 들으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 집에서 오죽했으면 불렀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경찰이 정말 이거 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제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 화낸 사람이 좀 마음의 변화가 올 수 있도록 하면 좋고, 그러거나 안 그러면 이제 심한 경우는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법적인 장치라는 게 참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가족이 예를 들어서 뭐 나이가 20대, 30대 같으면 화낸 사람 있으면 나와서 독립하면 되잖아요. 어린애는 독립이 됩니까? 그 집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화는 내지만 또 다른 거는 또 다를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잘 판단해서 제도가 좀 생겨야 되지 않나. 너무 이 당하는 사람 입장도 하여튼 이게 이 전체를 잘 보고 거기 속에서 안 좋은 거는 좀 없어질 수 있고 해야지. 잘못 법만 이래 따로 움직이면요 가족 간에 그냥 깨질 수도 있어요. 그나마 있던 것도 더 나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설프게 뭐 신고하고 난 뒤에 난주 뒤책임도 안 지면은 더 심한 게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고 한 가족에 대한 정말 어떤 적절한 조치를 만들 수 있도록 이래 뭐 약자 편이다 이게 아니라 가족을 한 덩어리로 보면서 여기서 법이 다 해줄 수는 없어요. 최소한의 장치 내지는 어쨌든 좀 효과 있는 뭐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 가족이 그런 폭력의 대상이 되는 가족은 진짜 괴로워요. 내가 볼 때. 그건 분명히 우리 사회가 뭔가를 만들어내야 될 거예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거는 이제 진단명은 아니지만 우리 주변에 많이 있고 그다음에 토착적인 어떤 신드롬으로 기재되어 있는 건데 화병이라는 게 있잖아요. 화병. 한국적인 거 화병 말고 또 한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화병이 분노와 연결해서
불교 정신치료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좀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화병이란 거는 분노 조절 장애의 반대죠. 화는 다 같이 있는데 이제 화 처리하는 게 좀 다른 거죠. 화병은. 근데 이제 화병이 보면은 이게 보면 DSM이라고 그 진단 하는 그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진단명으로 올라오지는 않고 부록에 들어 있더라고. 그런데 다른 나라에 뭐 그런 것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거기에 화병 해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돼 있더라고. 예, 화병. 이게 이제 나도 이제 궁금해서 좀 찾아보니까 이 화병이 이렇게 그 진단의 그 진단 체계에 부록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1983년에 그 우리 교포들이 그 LA에 많이 살잖아요. 이제 LA에서 정신과 의사가 우리 교포 아주머니들 좀 본 모양이에요. 나이 좀 드신 분들. 보니까 이 사람 눈에는 와서 몇 사람이 하는데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하고. 미국에는 없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래 보면 뭐 대부분 하여튼 속에 뭐가 뭐 덩어리 같은 게 있다. 그리고 뭐 화가 치민다. 뭐 어디가 아프다. 뭐 하여튼 비슷한 걸 하니까 이 사람이 그 사람들을 잘 연구해서 미국 정신학회에다가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 이제 그때부터 좀 관심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좀 하고 이래가 그래 올라갔더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래 내 경우에 이래 보면은 이 화병이 이제 그 컬처 바운드 신드롬이라서 문화하고 관련돼 있잖아요. 문화는 계속되진 않아요. 바뀌어요, 언제나. 바뀌는데 나는 이제는 내 기억에도 환자들을 보면 저 사람 화병이다 하는 사람은 그 나이 되게 드신 분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오히려 그보다는 분노를 표출하는데 더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병은 점점 사라져가는 게 아닌가. 분노 조절 장애나 분노가 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이래 보면은 대부분 뭐 내과에 좀 많이 다니다가 내과 약서도 안 되니까 우리한테 좀 와요. 오면 이제 잘 들어보면 뭐 신체적인 건 아니고 이 사람의 환경이나 이런 게 좀 억압하고 참고 이런 속에서 그래도 보면 아무래도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온 병이라는. 그러니까 정신과 병명으로는 사이코소매틱 디소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신체 장애래가 그 진단명을 보통은 이제 청구할 때 붙여요. 해가지고 약을 쓰면 좀 드라마틱한 경우도 좀 많아요. 예, 아주 하고 이제 그런 사람한테는 요즘은 이제 그런 사람은 주로 뭐 한 7, 80대밖에 잘 없어요. 없고 옛날에는 항원이온이란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없으니까 당연히 내 아들, 내 손자, 내 가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하면서 참고, 그리고 옛날에는 좀 안 좋은 남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좀 내가 같은 남자지만 너무 지나친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제 그런 속에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병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바뀌는 추세 같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하게 좀 표현하게 하고,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고, 좀 다르게 해도 괜찮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적절한 지금에 맞는, 또 자신과 가족에 맞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적절하게 표현도 하고, 약도 먹고, 또, 어째 보면, 화병도 보면, 과거에 막 진짜, 과거 걸 잊을 수 없는 병이에요, 사실은. 그런 이제 경우에는 여러 가지 설명을 통해서 적절하다면 좀 생각을 스톱하는 훈련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자기에게 도움되는 삶 있잖아요. 뭐 불교 신자 같으면 불교 공부도 하고 깨달음을 추구하고 뭐 그런 식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뭐 좀 하는 편이죠, 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불교 정신치료 입장에서 이제 이걸 이해하지만 또 공부도 하지만은 이걸 적절하게 좀 표현할 수 있게 그렇죠. 그렇게 도와야겠네요. 적절하게 건강하게 표현하는 건 좋죠. 예, 그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어째 보면 자기가 살았던 과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금은 다르게 할 수 있는데도 과거식으로 하는 경우도 또 많아요. 예, 많고 또 심한 경우는 자기를 힘들게 한 남편은 이제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사람도 좋아요. 어떻게 하든 도와줄라 해요. 근데 그 사람은 뭐 막 화를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좀 바로 보는 게 이제 좋겠죠.